독신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혹은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혼, 비혼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역사가 생긴 이래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독신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또 학대를 받았던데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고대 유태의 법전에서 20세 넘긴 독신자는 유혈죄나 신상훼손죄와 맞먹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히랍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았고 로마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독신 세신글세를 부과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독신자가 죽으면 자신은 물론 3대 조상까지 소급, 아사의 지옥에 떨어뜨리며 반대로 페르시아에서는 살아있는 3대 친족에게 화가 미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독신자가 죽으면 그 화를 면하고자 죽은 독신자끼리 또는 살아있는 자에게 돈을 주어 영혼 결혼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귀신 가운데 가장 무섭고 앙칼스런 귀신이 장가 못 가고 죽은 몽달 귀신과 시집을 못 가고 죽은 처녀 귀신인 것도 독신거부 문화의 표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허허라는 익명소설이 있습니다. 독신남과 독신녀가 인정이나 사랑 같은 정신적, 인간적 배려를 완전 무결하게 증발시키고 순수한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실험소설입니다. 낙엽지는 스산한 산책길에 독신남이 웃옷을 벗어 독신녀에게 걸쳐주는 그만한 배려에도 독신녀는 구토를 느낍니다. 독신남의 아파트에 들른 독신녀가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여오는 그만한 가정적 봉사에도 독신남은 혐오감을 느끼고 의존적 이성으로서 티끌만한 접착도 거부하는 등골이 오싹하는 독신주의의 미래상인 것입니다. 현대에도 국가를 막론하고 세금 제도를 독신자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이혼 관련 법률도 경제력을 가진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이혼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독신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독신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대신 결혼 가정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식의 방법을 씁니다. 비혼의 종류에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결혼을 포기했다. 2. 결혼에 관심이 없다. 3. 결혼이 아예 싫다. 결혼을 포기했다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M4 세대, 빙하기 세대, 탕핑족. 결혼에 관심이 없다에는 세 가지로 초식남, 절식남, 건어물려로 분류합니다. 결혼이 아예 싫다는 혐오파로 분류합니다. M4 세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N가지의 것들을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로 2010년대 기준 청년 실업 등등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20대 30대 한국 젊은이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온 건 3포 세대로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란 뜻을 일컫는 말로 2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이 좀처럼 연애를 안 하려 들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꺼리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 현상을 말하며 여기에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경우를 5포 세대로 부르더니 이후로는 건강 외모 관리까지 포함하여 7포 세대, 인간관계 희망도 포기했다 해서 9포 세대, 마지막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10포 세대, 혹은 완포 세대 혹은 점포 세대 등으로 부릅니다. 하나하나 부르기엔 어차피 공통선상에 있는 용어들이기에 언론 등에서는 M포 세대로 통칭합니다. 초식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식 동물처럼 온순한 남자라는 의미였으나 현재 이성과의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남자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식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절식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이나 연애에 큰 흥미를 두지 않는, 즉 정확히는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남자를 뜻하는 초식남에서 한층 더 극단화된 형태로 사전적 의미로는 이성이나 연애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는 남성을 뜻합니다. 건어물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애세포가 건어물처럼 바싹 말라 죽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혐오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시에 거주하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가정을 꾸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혐오파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신주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 자유. 2. 육아 스트레스에서 해방. 3. 시댁, 처가 스트레스에서 해방. 4. 금전적 여유. 5. 이혼, 자녀 이존 등 복합적 리스크 회피. 독신주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1. 정서적 불안과 외로움. 2. 저축 필수. 3. 재정적 불안감. 4. 건강관리에 취약함. 5. 복합적 리스크. 6. 고독사. 7. 상속 문제. 혼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 곁에 있어주고 깊게 이해해주는 가족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청장년층까지는 아직 대부분 부모가 있으므로 그나마 외로움이 덜하겠지만 가족이 사망한 후에는 정말로 혼자만 남게 되어 외로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플 때에 생기는 문제와 리스크는 독신자가 훨씬 큽니다. 가벼운 감기 같은 거야 혼자 누웠다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가령 손을 다쳐서 한동안 한쪽 손을 못 쓸 경우 집안일이나 각종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기혼자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자는 한 손을 못 써서 얻는 불편함을 모두 혼자 감내하든가 돈 주고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유일한 희망이라는 복지 제도조차도 무상 공교육 등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독신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극히 적습니다. 나이가 들어 독거노인이 된다면 모를까 아직 노인이 되지 않은 독신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결혼지원금, 거주지원금, 저출산장려금, 육아장려금 등 지자체마다 결혼장려금에 1,000만 원까지 장려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가족제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독신주의 비혼주의에 우선하여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였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